안녕하세요. 군단TV 군단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일본 불매운동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불매운동을 말하기에 앞서 어느 편에도 치우쳐서 이야기하지 않을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매운동을 하는 사람은 반일, 그 다음에 불매운동을 안하고 일본 물건을 사는 사람은 친일 혹은 매국노, 이런 말들이 요즘에 많이 오고 가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불매운동을 이야기하기 전에 한국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말을 할 때 단어 선택이나 행동 이런 게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야 이제 인기를 끌 수 있고 같은 편도 많이 만들 수 있고 또 적도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뭐 좌파는 우파를 지금 토착 외구,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단어예요. 토착 외구라고 하고, 뭐 우파는 좌파를 대깨문,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벌써부터 단어가 세죠? 이렇게 맛이 강한 단어들을 많이 사용해서 서로를 공격하고 헐뜯고 그러고 있어요. 사실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정치적으로는 그런 단어 선택들이 올바르다고 합니다. 적을 많이 만들수록 같은 편한테 인정을 받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좌우에 치우쳐지지 않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아베 총리가 이제 화를 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거하겠다 하고 수출 규제를 하는 가장 큰 이제 명분이라고 해야 되나? 큰 이유는 이제 한국이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국제적으로 국제 조약을 한 것인데, 이제 더 이상 위안부 문제나 이제 일제 문제로 인하여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협정을 했었는데, 또다시 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니까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된다. 자꾸 이렇게 약속을 파기하면 우리도 더 이상 너희한테 주는 혜택을 주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선 그럼 언제 우리가 협정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에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예요. 박정희 정권 시절에 국제조약으로서 이제 위안부 문제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협정을 했어요. 1차적으로 협정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무상으로 3억 달러를 받았고, 유상으로 2억 달러를 대출받았고, 일본의 각 민간 기업들로부터 3억 달러를 또 추가로 대출을 받았어요. 그럼 여기서 실제로 한국이 돈을 받은 거는 3억 달러예요. 3억 달러. 그리고 그 외에 뭐 2억 달러랑 3억 달러는 추가는 대출이에요. 물론 당시에 이제 무이자에 가까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긴 했지만, 뭐 한국이 IMF 같은 기관에 돈을 빌리는 것처럼 그냥 일본이 돈을 빌려준 거예요. 이건 나중에 다시 갚아야 될 돈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은 거는 무상 3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헐값에 조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당시에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문제를 제기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조금 슬픈 게, 박정희 정권 시절에 3억 달러를 받았는데 당시에 이제 한국 돈의 가치로 따졌을 때 엄청 큰 돈이에요. 작은 돈 아니에요. 근데 그게 위안부 할머니들 개개인이나 유가족들한테 단 한 푼도 돌아가지 않았어요. 경제 발전을 위해서 쓰여졌죠. 근데 쓰여질 때 동의 받은 적 없어요. 박정희 정부, 박정희 개인 업적으로 남겨졌어요. 만약에 당시 돈이 필요해서 사용을 했어요.
사용을 했는데 고속도로 같은 걸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인프라 시설을. 통행료의 10%씩이라도 매년 정산을 해서 매년 10%씩이라도 위안부 할머니와 유가족들한테 이제 n분의 1씩 해서 나눠줬으면은 사과를 받은 게 돼요. 그런데 국가가 사과를 받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곧 사과예요. 할머니 미안합니다 하고 아베가 한 명씩 이렇게 악수하거나 절하고 이런 게 사과가 아니라 당연한 얘기인데, 국제사회 속에서는 이제 진정성 있는 사과란 돈을 줬느냐 안 줬느냐, 돈을 주면서 사과를 하면 진정성 있는 사과고, 돈을 안 주고 사과를, 그러니까 말로만 하면 진정성이 없는 사과로 보통 많이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일본은 돈을 주고 사과를 했는데 그 돈을 그냥 개인의 업적을 위해서 그냥 이용을 했어요. 그 후에 추가로 보상을 해준 적도 없고요. 요즘으로 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당시에 요즘에 만약 이런 일이 있었다, 100만 유튜버 일어납니다. 거짓말 아니고. 갑자기 위안부 할머니들 유튜버 딱 방송 켜서 내가 일본으로부터 3억 달러의 위로금을 받았는데 그게 우리한테 한 푼도 들어오지 않고 동의 없이, 내 동의 없이 국가가 썼습니다. 이거 국민청원 넣을 건데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고 다 방송 킵니다. 솔직히. 당시에 어쨌든 국가 발전을 위해서 그 돈을 할머니들의 동의 없이 그냥 썼어요. 동의 사인 받으러 다닌 적 한 번도 없고요.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그쵸, 돈을 주면서까지 사과를 했어요. 그게 뭐 적은 돈이든 많은 돈이든. 그리고 두 번째 사과를 또 하게 됩니다. 언제? 비교적 최근이에요. 2015년 12월 28일에 위안부 협의 서명이란 걸 해요. 10억 엔을 주면서. 그러니까 아베가 총리 활동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박근혜가 당선돼서 활동하던 시절이에요. 2015년에 10억 엔. 당시에 한국 돈 가치로는 108억이에요. 108억이 작은 돈일 수도 있고 큰 돈일 수도 있어요. 10억 엔 하니까 뭐 작은 돈은 아니에요, 분명. 그런데 이제 일본 GDP가 이제 5조 원을 넘어선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108억 원 하면은 일본 전체 경제 규모 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작은 돈일 수도 있고요. 사실 뭐 개인이 108억 원을 줬다 이런 게 아니고 국가 대 국가 간이니까 어쨌든 그렇게 서명을 하고 돈을 받고 그걸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로하는 뭐 기관 같은 걸 개설하고 어쨌든 또 서명을 해요. 이제 박정희의 딸 박근혜 시절에 또 한 번 돈을 받고 또 서명을 해요. 이때는 이제 비유가족들한테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긴 했는데 말 그대로 큰 돈이 들어간 건 아니고 어쨌든 사과를 해요. 했는데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걸 일방적으로 파기를 한 거예요. 진정성이 안 느껴졌다는 이유로. 사실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잘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이 대통령 1주년 기념으로 케이크를 선물했는데 이걸 면전에 대고 난 단 거 못 먹는다 하면서 그냥 또 안 먹어요. 아니 사실 국제관계라는 게 이게 케이크를 단 걸 못 먹어서 당뇨병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안 먹어도 돼요. 근데 먹는 척이라도 해야 되고 고맙다고 인사 정도 하면 되는데 그걸 굳이 아베 총리 면전 앞에서 그걸 난 단 거 못 먹는다고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건 국제관계를 악화시키는 행동이었고 경솔한 행동이 맞았어요.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일본이 먼저 경제적으로 보복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반도체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부품 수출 규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들 이제 삼성이 뭐 비리도 많이 저질러서 욕하면서도 삼성을 좋아해요. 해외에서 괜히 삼성의 나라다 하면 뿌듯해하고, 맞아요. 그 뉴스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던데 한국인의 영린을 건드린 거 아니냐. 맞는 것 같아요. 애증한다고 하죠. 삼성이라는 기업을 한국인들은 애증해요. 사랑하면서 증오하고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가장 많은 비리를 저질렀다고 미워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어쨌든 그런 기업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매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일본 측에서도, 같은 한국 측에서도 이거를 되게 작다고 생각했어요. 이 효과, 운동 효과가. 왜냐면 한국인들 하면은 유명하잖아요. 냄비 근성. 오래 가지 않을 거다. 금방 끝날 거다. 다른 이슈가 생기면 금방 묻혀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불매운동이 장기화되고, 생각보다 단결력 있게 집중적으로 일본 기업들을 타겟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문제가 커진 거예요. 근데 이게 사태가 이렇게 점점 악화되고 있는데, 사실 저는 한국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 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했듯이 저는 그러니까 좌우를 떠나서 욕할 수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잘못했다고 할 수 있고, 자존심 상하지만 가서 잘못했다고 말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파가 욕을 먹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아베 수장님 사죄드립니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이런 걸 떠나서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맞는데, 같은 나라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잘못했다 라고 하는 것과 한국인이 아베 총리한테 잘못 사죄 드린다고 하는 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똑같은 말일 수 있지만 다른 문제예요. 이건 최소한의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마저 버린 행동이에요. 아베 수장님 사죄 드립니다. 이거는 정말 그냥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겠으면은 사실은 정치를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정치란 게, 인간이란 게 이성과 감성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성만으로 정치를 하면은 다른 한쪽의 세력을 끌어들일 수 없어요. 이게 조화롭게 잘 어느 정도, 감성도 어느 정도 가지고 가야만 해요. 그러니까 감성적으로만 가서 이성을 무시해도 안 되고, 밸런스가 중요해요. 이거 너무,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제가 늘 하는 건데, 말이 너무 극단적이에요. 어쨌든 다시 이제, 우파들이 주장하는 말이 틀린 말이 사실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불매운동으로 인해서 사실 일본이 큰 피해를 보진 않아요.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을 해서 일본 국민 GDP 말고 총소득이 5조 4천억 원 정도 돼요.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은 GDP로 땄을 때 한국이 세계 12위의 강대국이에요. 208개 정도의 나라가 있는데 지구상에는 12위면은 강대국이에요. 어느 정도로 강하냐면은 한국이 국민 총소득이 1조 8천억이에요. 무적함대로 유명한 에스파냐, 스페인 13위 국가예요. 스페인은 1조 4천억 정도예요. 한국은 1조 8천억 정도고. 그럼 이제 한국인들이 이제 동경하는 서유럽, 영국, 프랑스,
2조 2조 5천억 정도예요. 아, 제가 앞에 억이라고 다시 정정할게요. 일본은 5조 6천억 정도고, 한국은 1조 8천억 정도고, 스페인 13위 스페인은, 한 단계 밑에 스페인은 1조 4천억 정도예요. 그럼 스페인보다 조금 이제 비슷하거나 못한 이탈리아도 1조 6천억 정도고, 한국이 상대적으로 잘 산다고 이제 인정하는 영국, 프랑스 전부 다 국민 총소득이 2조 5천억 정도 수준이에요. 그럼 독일은 얼마냐? 세계 4위의 나라 독일. 독일은 3조 8천억 정도예요. 근데 일본은 5조 6천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세계에서 말하는 선진국들보다 몇 조씩 더 돈을 많이 버는 나라인 거예요. 그런 나라를 상대로, 아, 그럼 세계 2위 중국은 얼마냐? 중국은 인구수답게 12조 2천억인가? 하여튼 12조가 넘어요. 그쵸? 일본 두 개를 합쳐도 중국 혼자서 이길 수 있는 경제 규모예요, 지금. 그럼 1위 미국은 뭐 상상하기 싫네요. 아, 조사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불매운동의 효과를 보려면 중국만큼 인구수가 많은 나라여야 의미가 있다고 해요. 한국은 인구수가 작기 때문에 사실상 불매운동으로 피해를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일본 정도의 경제 수준을 가진 나라한테. 그러니까 한국이 못 사는 나라는 아닌데, 아까도 말했잖아요. 세계 12위라고. 뭐 지금 뭐 힘들다 해도 12위의 나라인 건 변하지 않고, 아까 말했듯이 과거에 무적 함대의 영광을 가진 에스파냐보다도 무려 4천억 이상 더 국민 소득이 높은 나라예요. 다시 이제 이야기가 옆길로 샜는데, 맞아요. 불매운동으로서 큰 타격을 주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타격이 없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소비재를 안 사는 걸로 큰 타격을 주긴 힘들어요. 그러면 타격을 줘야지만이 의미가 있는 운동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이건 조금 이따가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고, 어쨌든 생각보다 이런 한국인들의 단결력과 불매운동의 장기화에 일본은 또 한 번 놀라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인, 아까 타격을 줄 수 없다고 했지만 타격이 없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타격을 받고 있는 일본의 중소도시들과 제휴기업들은, 한국 기업들과 제휴 맺어서 이제 장사를 하는 기업들은 타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안에서도 노 아베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거는 일본 본토보다도 이런 불매운동에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거는 아이러니하게 한국인이에요. 여러분, 일본인이 타격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일본인보다 더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거는 한국인이에요. 한국인. 그러니까 이 불매운동의 화살이 나쁜 건 아닌데, 가장 큰 이 화살의 타격을 받고 있는 건 여러분 아셔야 할 게, 좌파 우파를 떠나서 한국인이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어요. 일본 기업에서 일하든 일본 뭐 관련 기업에서 일을 하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뭐 일본인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고 한국인 노동자잖아요. 한국인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요, 여러분. 제 지인 중에 실제로 유니클로에서 이렇게 장기간 일을 했던 직원이 있어요. 제법 직급도 높은 직원인데, 이번에 강남의 유니클로 모 매장이 철수를 하게 되면서 실직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백수가 됐어요, 하루 아침에. 근데 그럼 이 분이 내가 취업을 해서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했던 일본 기업을 원망하겠어요? 아니면 불매운동을 한 한국 사람들을 원망하겠어요? 하루아침에 거의 이분 거의 10년 가까이 일을 했거든요. 유니클로에서만. 근데 그냥 진짜 8월 9일 정도까지 일을 하고 잘렸어요. 매장이 철수를 해서. 다른 지점으로 발령날 수 있었겠지만 유니클로 다른 지점 가도 상황은 똑같은데 그냥 사표 썼다고 해요. 여러분 진짜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사람이야, 이건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있어요. 유니클로 내가 일본 취업에 취직해서 내 잘못이다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를 원망하겠어요? 아니면은 불매운동을 한 한국 사람들을 원망하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불매운동의 가장 큰 피해자는 같은 한국인들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러니까 저도 피해를 보고 있어요. 저희 기업은 한국 기업인데 어쨌든 저도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불매운동을 지지하고 불매운동을 찬성해요.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죠. 아까도 말했듯이 일본은 한국인들이 냄비 근성 때문에 불매운동 길게 못할 거라고 조금 무시하던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인들이 얼마나 독한 사람들입니까? 집중적으로 하려고 마음먹으면 정말 해요. 일본인들한테 우리의 단결력과 장기화 될 수 있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불매운동의 큰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피해를 당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물론 저도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 한국인들을 원망하는 마음이 조금은 있지만 없다고 말 못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매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정확한 불매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자랑스럽긴 해요. 위대하기도 하고. 반어법 아니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런 말 요즘에 유행하더라고요.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반일운동은 하겠다. 불매운동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일제 시대에 의해서 시대로부터 독립을 하겠다는 독립운동이었고, 지금은 일본 제품, 말 그대로 또 다른 같은 단어인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겠다는 거예요. 일본에 대한 보이콧 하는 것은 똑같이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하는 행위인데, 하나는 말 그대로 일본 식민지 한자가 달라요. 일제로부터의 독립이고, 지금 하는 일제로부터의 독립은 일본 제품으로부터의 독립을 뜻해요. 또 아는 사람 중에 건담 프라모델 같은 걸 이렇게 수집하는 분이 계신데, 농담반 진담반으로 건담을 수집하는 게 유일한 취미인데 불매운동 때문에 눈치 보여서 못 사고 있다. 큰 문제다. 맞아요. 그런 일본에서만 생산하는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에는 이미. 대표적으로 이제 장난으로 얘기한 건데 건담이 대표적이죠. 어쨌든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일본 학용품, 일본 자동차, 일본 가전제품 분명 성능이 좋고 품질이 우수해요. 그렇기 때문에 쓰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일본 제품을 줄이고 한국 제품을 쓰는 것은 이제 국가 내부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그걸 떠나서 이제 말을 하자면 독립운동이라는 것은, 혹은 반일 불매운동이라는 것은 타격을 줘야지만 성공적인 운동인 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3.1운동은 일본한테 타격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쓸모없는 운동이어야만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3.1운동을 전후로 해서 일본의 통치 방식이 바뀌었어요. 3.1운동 이전에는
군사 무력 통치를 했다면 3.1운동 이후에는 일본인들이 문화 통치를 채택해서 문화 통치를 하려고 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말 그대로 일본에 타격을 주려고 했으면은 3.1운동 때 태극기를 들 게 아니라 만세운동을 할 게 아니라 다 총이랑 칼, 폭탄 들고 가서 그냥 일본인 학살하고 그랬어야 말 그대로 타격을 주는 행동이죠. 이게 우파 정권이 놓치고 있는 점이기도 해요. 실질적인 타격을 준 행위만이 효과적인 운동이고 효과적인 그런 행위인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듯이 인간은 이성과 감성이 결합된 생물체이고 이런 감성적인 운동도 효과적인 운동이고 일본이 한국에 대한 생각을 다시금 다르게 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운동이에요. 3.1 운동이 으로 인해서 이게 군사력, 무력으로만 통치해선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런 군사적인 억압, 강압보다는 문화로 통치하려고 3.1 운동을 기점으로 통치 체제가 바뀌게 돼요. 생각을 달리하게 되는 기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지 않았지만 분명 의미가 있는 운동이었고 일본 불매운동 역시 한국인들이 불매운동을 해봤자 얼마나 오래 가겠어 하는 이런 생각에 변화를 준 계기가 됐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금액적으로 타격을 줘야지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들로 하여금 다시는 한국인들의 단결력을 무시하지 마라. 한국인들은 한다면 하는 나라다. 그 식민지로 인해서 한국이 근대화된 거 아니냐.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이런 성질과 행동 능력, 단결력으로 봤을 때 IMF 터졌을 때 금모으기 운동에서 엄청 빨리 갚은 거 기억하시죠? 한국인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식민지 지배를 하지 않았어도 스스로 시간이 조금 더 걸릴지언정 근대화됐을 나라다. 다시는 한국인들의 단결력, 이런 독함을 무시하지 마라. 유니클로는 진짜로 쓴맛을 보고 있죠? 불매운동이 금방 끝날 줄 알고 그냥 세일 조금 해주고 이렇게 해서 무마시키려고 하다가 지금 쓴맛을 보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일본 정부가 또다시 한번 한국의 이런 한국인들의 결집력에 대해서 무시했던 단결력에 대해서 혹은 무시했던 냄비근성으로 무시했던 이런 장기화 될 줄 몰랐던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또 한번 놀라고 다음번에는 이런 경제 보복이나 제재를 가할 때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을 거라는 점 때문에 불매운동을 지지하고 찬성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분명 국가 차원에서 이게 뭐 결과가 한국인이 더 많은 피해를 봤다 이런 걸 떠나서 보여줄 필요성이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인구수가 중국만큼 많은 게 아니라서 큰 피해를 주기 힘들지만 중국과는 다르게 한국인들은 불매운동 해봤자 금방 끝나 이렇게 쉽게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지시켜준다는 점에서 혹은 이만큼 한국인들이 화나면 무섭다, 감정적으로 많이 화가 났다라는 걸 일본한테 알린다는 점에서는 정말 큰 성과예요. 잦은 성과가 아니고 큰 성과예요. 교과서에도 실릴 만큼 큰 성과라고요. 여러분은 미래에 교과서에 실릴 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스러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반일, 친일 이런 걸 떠나서 사실은 이제 불매운동을 해서 이제 국제 이런 질서를 좀 더 악화시키기보다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잘 빨리 마무리 됐으면 좋겠는데 뭐
지금의 한국인과 한국인의 처지가 남한산성에 갇혀있는 병자호란 당시의 조선과 닮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청나라가 그냥 세자 달라고 했을 때 세자를 인질로 주고 세자가 청나라에 가고 그러면 항복하면은 문제가 쉽게 해결될 문제인데 괜히 항쟁해서 결국은 세자는 세자대로 중국의 인질로 잡혀가고 왕도 괜히 머리를 땅에 9번 박으면서까지 사죄를 해야만 했잖아요. 뻔히 이 사태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더 안 좋은 거는 한국이 맞아요. 한국이 맞는데 그래서 제가 더 남한산성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럼 그 남한산성에 있던 조선 국민들은 그냥 모두 다 한마음 한뜻으로 세자가 그냥 인질로 넘어가길 바랬느냐? 아니에요. 영화 남한산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남한산성 안에 있던 조선인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랑캐의 신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저항을 택한 조선인들이 있었어요. 같은 맥락이에요. 그냥 문재인이 사과하고 미안하다 하고 납작 엎드려서 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지만 여러분 마음적으로 그거 쉽게 용납되는 상황 아니잖아요. 그게 쉽게 용납이 되는 거면은 애초에 정권이 좌파 우파 이렇게 나뉘어서 서로 싸우고 분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성적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인공지능처럼 이성적으로만 선택을 한다면 그럴 필요 없어요. 하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쟁을 선택하고 반일 운동을 선택하는 그 감정, 그거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런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지, 왜 그런 전혀 이익이 안 되는 선택을 하는지. 그 남한산성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뭐 영화를 이야기하는 게 좀 웃기긴 한데 전하께서는 정녕 칸의 신하가 되려고 하십니까? 전 토착 왜구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의 상황에 빗대어 말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너희들은 정녕 아베의 신하가 되려고 하느냐? 같은 감정이라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불매운동에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지만 불매운동을 찬성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성과 감정을 서로 인간이란 생명체는 떼어놓고 설명할 수 없다고요. 지금 이 문제를 이성적으로만 바라보면은 이해가 안 되겠죠. 하지만 이런 국민들의 정서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우파에서는. 대깨문 이렇게 욕만 할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이게 지금 이 지경까지 왔는지, 혹은 이게 왜 쉽게 끝나지 않는지, 냄비 군성의 한국에서 이렇게까지 장기화될 수 있는지, 불매운동 진짜 파악하셔야 돼요. 진짜 그 말이 이성적으로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우파니까 우파 여러분들은 제 말 뜻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을 느낄 때 더 뜨거워지고, 이 뜨거운 감정은 머리로는 아닌 걸 알면서도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원래 옛날부터 머리랑 심장은 사이가 나빴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국민들이 지금 불매운동을 하는 국민들이. 너희는 정녕 일본의 신하가 될 것이냐, 너희는 정녕 외놈의 신하가 될 것이냐. 한번 생각해보세요.
일본의 신화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고 유행하는 거예요. 독립운동은 하지 못했지만 불매운동은 하겠습니다. 조상님들. 이거는 감수성의 영역인 거예요. 이거를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뜨거운 가슴으로 이해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단결력, 아까 말했지만 단합심 이런 거를 일본 정부한테 보여줌으로 인해서 다음에는 또다시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경제 보복을 쉽게 선택하지 못하게 한다는 역할적인 측면 때문에 저는 불매운동을 지지합니다. 이제 놀랐겠죠, 일본도. 한국이 이렇게까지도 단합할 수 있구나. 또 한 번 깨달았겠죠. 제가 좀 감정적으로 말해서 뭐 조금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나 반성해보긴 하는데, 어쨌든 최대한 좌파 우파 양쪽의 입장에서 최대한 전달하려고 했고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노후 불매운동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하기 전에 토착 외구, 대깨문 이런 단어 솔직히 나쁜 말이에요. 그러니까 좌파여도 토착 외구란 말은 안 썼으면 좋겠고 우파여도 대깨문이란 말은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그냥 농담으로 하자면 좌파 사람들은 대깨문 하잖아요. 대가리가 안 깨졌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맨머리에 이렇게 탁 이렇게 맞아서 대가리 깨진 거고 헬멧 같은 거 쓰고 있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상식 밖에 뭐 엄청 튼튼한 보호 장비를 끼고 있어서 대가리 아직 안 깨졌을 수도 있어요. 이건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그냥 농담이에요. 지금 마지막은 좀 농담이고 진짜 이런 말 안 썼으면 좋겠어요. 군단TV 여러분 안녕.